보세요. 인플레이션 논란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되게 사기치기 좋은 그런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상황 판단하는데 이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정 변수가 있고 그 상황 변수들이 있고, 그런데 되게 쉽게 이거를 되게 어렵게 얘기하면은 끝이 없지만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거는 화폐가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폐 발행량을 갖고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M1 광의 통화하는데 사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증권가에서도 대중 사기칠 때 양으로 하는데, 경제는 질로 얘기하거든요. 상관없어요. 나는 10번도 할 수 있어요. 경제는 질인데, 그러니까 진실에 가까운 거는 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질. 양이 아니고. 그래서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는 화폐 속도예요. 그럼 화폐 속도,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속도가, 화폐 유통 속도가 되게 빠른 거를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방법을 알아야지 나중에 이 사람들 말씀하는 논리에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일반 우리나라에서 1번이냐 2번이냐 하는 획일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 어떤 사기를 치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정답의 경제는 과정에 있는 거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과정을 아는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과정을 아는 게 더 재밌다는 거죠. 흥미롭고. 그러면 화폐 유통 속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건데, 화폐 유통 속도는 임금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임금. 그러니까 고용률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상품이 있을 경우, 여기서 상품이 없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다 발생하지만, 과잉 상품일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는 화폐의 총 발행량이 아니고 화폐가 발행되고 유통하는 속도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유통하는 속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1,000만 원을 받아서 빚쟁이 국가에는 인플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과정이나 구조를 일반적인 과정이나 구조를 알려주는 거하고,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논란하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 했다가 오늘 인플레이션 했다가 내일은 디플레이션 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면은 이해가 가는 거니까.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과정이 없고 그냥 정답을 얘기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정답 논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브로커들이에요. 브로커들. 부동산 브로커 이런 사람들이 정답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한국은행에서 지금 사상 최대로 발행을 했어요. 채권을 매입하고. 그럼 이게 인플레일까요? 인플레가 아니죠. 왜? 돈이 돌았는지 보는 거죠. 인플레가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화폐 유통 속도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고용률에 있는 겁니다. 고용률. 그러니까 고용이 없으면 인플레가 일어나기 힘든 거죠. 사실. 그래서 선진국은 인플레 사회가 아니고, 일부러 화폐의 어떤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활 물가 인플레는 고용의 이 착시 효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용하는 거, 그래서 고용을 많이 보거든요. 고용이 있냐, 그리고 어떤 고용을 창출하고 있냐.
그러니까 고용의 질을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그런 상황은 거의 대부분 중산층이 아니고 노동계층의 60% 가까이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회 구조 변화 논리, 변형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기득권에서 이 논리를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장이 아니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서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비참한 성장이라고 그래. 비참한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되고 초고령화된다는 거는 지금 같은 어떤 배달 이런 것들은 상당한 어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저임금의 최고의 만족이 바로 이 배달업입니다. 또 5년이나 10년만 가면 우리 배달 효과 못 봐요. 그래서 그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AI 자동화되는 겁니다. 배달이. 왜? 인간의 인건비가 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부터 고령화, 초고령화 되는 이 과정의 인플레는 자산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고령화돼 80, 90, 100살까지 된다는 거는 돈을 받아서 노후에 돈을 쓰겠다고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인플레가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90, 100살, 80, 90, 100살 되면은 보모 활동이 증가합니다. 보모 활동. 그거는 생산적 고용이 아니고 한계적 고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한계적 고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생활 물가, 외국에 수입하고 이런 것도 인플레가 일어날 수 있어도 노동의 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플레가 일어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논리가 그럼 화폐 유통 속도가 지금 위에서만 도는 거지 아래에서 돌지 않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복잡한 듯 보이는데 이런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있어요. 하나 문제가 뭐냐? 만약에 돈을 갖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살포했어요. 돈을 나눠줬어. 그럼 사람들이 고령화되고 초고령화되는 국가에서는 부동산을 사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돌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화폐 총량을 해도 거대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전 세계가. 사람들이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인플레가 될 수도 있고 고용 상황에서 디플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의 30%, 현금으로 30%, 해지 전략을 할 수 있는 게 현금이니까. 뭐 금이라든지 대체 뭐 보험 상품의 30%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되게 어떤 근원적 인플레가 나타나기 힘들죠. 그럼 무슨 인플레가 발생하냐? 인건비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인플레 의미가 되게 다양한데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초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제일 무서운 건 뭐냐? 그 생산성 노동 인구가 아니고 뭐 목욕을 시킨다거나 어디 산책을 시킨다거나 간호하거나 이런 부가가치 인플레가 증가합니다. 부가가치. 거기에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죠. 돌봄 서비스에 고임금을 줄 수 없는 서비스죠. 그러면 생산성에 있는 인원이 돌봄 서비스로 가게 되면은 지금 하는 생산, 뭐 이렇게 물건을 낳는다든지 물건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것들, 직접 물건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서구예요. 그러니까 초고령화 국가에서 인건비 상승은 되게 당연하고 되게 고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년 되면 또 이걸 상쇄하고 남을 사람들이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예. 인플레이션 논리. 그러니까 의미가 좀씩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인플레로 앞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고령화 되면은 더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초고령화 되는 선진국 사회일수록 인플레는 나타나기 힘들다. 그 이유를 어디로 보면 되냐? 일본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다 정규직이에요. 임금도 정규직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노동자의 대부분이 초고령화 사람, 그러니까 생산적 일을 할 수 있는 계층이 돌봄적, 생산적이지 않은 노동 계층으로 변화한 겁니다. 그러면 노동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 노동 계층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비정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돌봄적 노동 계층은 점점 확산이 되는 겁니다. 왜? 계속 90살, 80살, 90살, 100살이니까. 그건 어떤 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직업이 아니고, 뭐, 가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잠깐 같이 놀아준다든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돌봄 노동이라고 그러죠.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병원에 데려다 준다든지. 여러분들도 이제 80, 고령, 초고령화. 여러분들 안 죽는 거야. 80, 90, 100살. 그러면 이렇게 공장이라든지 배달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지금처럼 뭐 싸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총량 노동자는 줄어든 게 아닌데 어떻게든 문제가 노동계층이 돌봄 서비스 쪽으로 점점 더 확대되는데 이쪽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돌봄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엔화 화폐 총량을 10배, 20배 발행했는데 불구하고 돈을 받으면 다 저축을 합니다. 초고령화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생산적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거. 그러면 생산적인 어느 곡선에서 생산적인 쪽은 모자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지금 아니면 무슨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 거예요. 결국은 돈에 돌아가서 돈을 갖다가 살포했을 때 제일 빨리 돈이 도는 방법은 노동자가 소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노동자가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실업시대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돈을 살포하는데 지금처럼 코인 투기하고 증권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면 또 돈이 안 도는 겁니다.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왜? 뭐 사기를 치던 누가 하는 증권사에 쭉 빨아갔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돈다는 개념은 내가 지금 돈이 한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노동자는 받아서 친구들과 술 먹고 100만 원 바에가 썼어. 그 바에 간 사람은 자기가 뭐 하는데 또 그 뭐 술 사는데 100만 원을 또 썼어. 내일 더 잘 될 거라고. 술 사는 사람, 술 했던 사람은 또 저기 뭐 어떤 자기들 유통업자한테 또 100만 원 썼어. 유통업자는 아이 교육한다 교육비를 100만 원 썼어. 그러면 이게 5승이 되는 겁니다. 5승. 인플레 5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러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5승이 돼갖고. 다 먹고 살. 그래서 인플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부에 돈을 받았는데 코인 투기하고 내가 마이너스하고 뭐 미국에서 인플레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돈 받아서 7, 80%가 빚 갚아갖고 그런 겁니다. 왜 무슨 문제냐? 그래서 일본에서 직접 돈을 살포하면은 저축해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부동산 안 사고 미래를 갖다 인플레가 안 일어날 거 생각하고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비정규직 뽑고 그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생산적 노동에 노동 경쟁이 안 일어나고 돌봄 서비스로 가니까. 이거 6시간 하고 놀면 되니까 그냥.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모자르게 되면 배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은 배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노인들 많으니까 배달업이 창궐일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너무 비싼 거야, 배달업이. 배달업 자체는 생산적인 겁니다. 이동하고. 뭘 생산하고 갖다 주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지금 뭐 야밤에 야식 시키고 이런 거는 축복의 나라인 거예요. 싼 인건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종국으로 어떻게 가겠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대학교나 이런 것들이 피부에 안 닿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산성 인건비 경쟁 속에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근데 지금 쉽게 말해서 30대가 이번에 거기 뭐야 국민의힘 대권 후보가 됐어. 지금 30대 사람들이 5, 60대 분들은 당연히 자기를 봉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낮은 인건비에 지금처럼. 나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30대 애들이 절대 40대, 50대에 대해서 봉양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5, 60대는 당연히 니네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고 봉양을 안 할 거라고. 코인 투기하고 망하고 그랬지만 영원히 호구가 지금 이준석 사건이 그걸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자, 다시 넘어가서 우리나라 그러면 이번에 비트코인이고 증권이고 다 개박살 났습니다. 빚도 많고. 돈을 아무리 뿌려도 일본처럼 뿌려도 무슨 효과가 있냐? 빚 갚죠.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돈을 뿌려도 미국도 그렇고 돈을 뿌리면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당장 내일 빚 갚아요. 소비하지 않고 빚 갚는다고. 먹는 거나 먹고. 그래서 이 부채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부채 문제가. 자산 가격이 거품이 있고 부채가 커지면 부채 감당을 안 되는 사람, 돈만 생기면 다 빚을 갚는 겁니다. 저축을 하고. 특히 초고령화될수록 이 성장은 되게 빨라지고 되게 지독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 국가, 지금 가계부채 1870조는 앞으로 저도 이게 걱정인 게, 이게 새로운 국제 기준에 맞춰갖고 건전성 관리가 들어왔을 때, 과연 사람들이 DSR인데 부채를 안 갚냐 이거예요. 고통스러운데. 예. 지금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빚 갚습니다. 일본도 돈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인플레 발생시키려고. 30년 동안 돈을 뿌려왔는데, 지금도 디플레예요. 네. 받으면 빚 갚거나 저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화폐 총량 발행 숫자가 아니고, 내가 오늘 돈을 받으면 내일 일어나서 돈을 써야지, 이게 2승수, 3승수, 4승수, 5승수 해갖고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는데, 돈을 받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심한 게, 돈을 받으면 부자는 부자대로 배당의 90%가 0.1%, 주식 투자 0.1%가 배당의 9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쓰겠냐고요. 모으기만 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부자는 부자대로 현금이 나오면 그냥 모으기만 합니다. 쓰지 않아요. 60%는 월급이 250이기 때문에 기본 생활비 빼고는 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다 받고 그냥 없어요, 돈이. 그러면 30% 중산층, 실질적인 30% 중산층 돈을 쓰는 건데, 이번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월급 받아서 앞으로 고용이 나아진다고 돈 받아서 뭐 하겠어요? DSR 체제인데. 당연히 일본처럼 빚 갚죠. 저축하고. 특히 고용이 불안할수록 더 하죠. 지금이야 뭐 투기충하고 그러지만 이것도 어느 한계 되면 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확산이 되려면 생산적 직업에 이게 계속 그 인건비가 계속 경쟁이 되고, 그리고 대규모 중산층 고용이 되고, 그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화폐 유통 속도니까. 인플레는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화폐 유통이 안 되는 거야. 왜? 빚 너무 많이 졌으니까 빚 갚고. 내가 그래서 이번에 5년 불황이 아니고 잘못하면 8년, 10년 불황이 온다는 생각이 든 게, 너무 한계치가 1560조인데 그거의 20% 이상을 넘어섰어요. 그럼 이거 빚을 안 갚, DSR은 빚을 갚는 체제예요. 그럼 노후 걱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노후 때문에 안 쓰고 저축하고, 투기한다고 빚낸 사람은 빚 갚는다고 돈 받으면 빚 갚는 거예요. 그럼 고용과 소비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돈을 위해서 뿌려도 빚 갚는 거예요. 빚 갚고. 그래서 이게 일본하고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어디 있었냐 물어보면 1940년대 독일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물자 귀했던 때고요. 물자가 귀한, 지금 물자가 풍족한 나라 아니에요. 공업 생산 국가 아니에요.
공업 생산 국가에서는 거의 다 공업 생산력에 집중되지 않았던 인원들이 초고령화되면서 노동력 생산성과 노동력을 상실하고 돌봄 서비스 넘어가고 새로운 생산력이 그리고 생산적인 인원이 아니고 생산 인원은 점점 줄어들어서 외국의 기술자를 이민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술 4G 기술자 이민들이 미국, 프랑스, 지금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나라들 다 기술자만 받는 이유가 캐나다 이런 나라가 원래는 기술자가 넘쳤죠. 생산적 노동이 경쟁을 했죠.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초고령 사회에 넘어가면 이렇게 된 거죠. 인원은 줄고. 그래서 생산적 인건비가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엄청난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배달이든 뭐든 간에 싸니까. 생산적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으니까. 그게 앞으로 5년, 10년이 가면은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비생산적인 산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50대 있었던 사람도 70대 되고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생산적 일에 참여했던 뭐 자영업자니 뭐 이동하는 사람, 뭐 배달업 이런 사람들이 10년 후에는 눈을 찍고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못 구해서 폐업한다는 게 일본이 그 얘기입니다. 일본의 창업 폐업을 왜 해요? 기업이나 생산적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를 못 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술자 한국이나 이런 데서 기술자를 모집해 오는 겁니다. 생산적 일. 서비스 일이 아니고 생산적 일. 변호사 이런 사람을 수입해 오지 않아요. 돌봄 노동자를 수입해 오지 않아. 뭐만 해? 기술자. 뭐 웹 디자이너니. 그래서 발행 총량이 아니고 발행 총량. 그건 기업에서 은행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고용 총량. 고용의 돈이 어느 정도 하고 그게 소비로 연결되는 화폐 총량 가설로 돌아가는 겁니다. 화폐 이동 총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DSR 시행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걸 진행 과정, 일본화될 과정은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발행했다고 한국은행에서 뭐 오늘 5천조 발행했을 수 있잖아요, 숫자로. 발행한다 쓰는 사람이 시장에서 아무도 돈을 안 쓰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 뭐냐? 노동자가 받은 만큼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야? 뭐 가리봉동, 대림동, 막 이러는데. 그게 뭐야? 조선족이 그날 월급 받으면 그날 오락실 가서 다 씁니다. 먹는 걸로 다 써버려요, 조선족들이. 그러면 그 동네 돌이 계속 도는 겁니다. 지나가던 개도 10만원 물고, 그게 화폐 총량 가설입니다. 이동 총량 가설이에요. 그게 바로 인플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 이동 총량을 얘기하지 않고 총 발행량으로 인플레를 얘기하는 건 명백하게 다른 서구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정확한 사실과는 다른 얘기죠. 그래서 사기치는 개새끼들인 거예요. 누가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러니까 산수 문제야. 화폐를 많이 발행했대. 그럼 인플레. 아니 오죽 안 돌면 돈을 살포하겠냐고.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의 디플레 전조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돈이 안 돌고 고용이 없으니까 뭐예요? 8월 다음 달 9월 되면 돈을 또 한 20조 살포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일본. 일본에 돈을 살포하면 그럼 뭐해? 빚 갚지. 저축하고. 소고기 좀 몇 명만 소고기 사 먹고 20, 30% 소고기 사 먹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포하면 국가는 부채가 폭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도 비용이 상승하고 민영화되는 거죠. 다른 나라 다 그 과정을 거친 겁니다. 뭐 영국은 살포 안 했을까? 80년대. 그러니까 그래서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는 저축률이 없어. 국가에서 다 책임져줘.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걔네는 돈 받으면 다 써. 스웨덴의 선진국 애들을
저축률이 없거든, 미국이나. 왜? 경제를 받치기 위해서. 빚까지 안 내게 하면은 월급 받으면 다 써. 일반 시민들은. 국가에서 그걸, 그러니까, 야, 굶어 죽지 않고 오늘 다 써. 그래서 스웨덴, 뭐 선진국들 가면 돈 받으면 다 쓰는 이유가 받은 것도 세금도 많지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디플레니까. 그래서 생산적 인구의 유소년, 계층 인구가 없는 거는 경제에서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받으면 부동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빚을 갚는 거예요. 강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돈 받으면 빚 갚는 거야.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간단하지?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하는 건 뭐냐? 돈을 인플레가 발생하는, 경제는 인플레를 먹고 사는 건데, 경제 활성되는 건 뭐냐? 돈을 받아서 노동자한테 월급을 쫙 줘갖고 계속 돈이 도는 거야. 돈 돌고 돈.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재벌가에서 산업의 65%를 지배하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하청하태 시키고 다 돈이 어디로 가? 재벌가로 가는 거야. 그리고 안 떨어져. 쭉 빨아가는 거야. 다 얘네가. 나머지 파이 갖고 우리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개박살 낸 게 이스라엘인 거야. 이스라엘 텐트시 치면은 왜 얘네들 박살, 물가는 세고 그런데 벌면 다 갖다 바친 거야, 재벌가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2010년까지. 그러다가 2012년에 텐트 시위하고 2015년부터 재벌 족벌가를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 내 거니까. 재벌가 애들 뭐야? 다 내 거니까. 그게 뭐 러시아에도 그렇지만 인플레 상승할 때는 그나마 버틸만 한데 돈이 도니까. 디플레 상태에서 족벌 재벌가가 이지랄을 하면은 국민들이 정말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디플레 현상에서. 돈은 안 도는데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족벌 개혁을 2010년대 해야 된다는 얘기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족벌 집안, 5대 집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뭐 중앙일보 조중동 동원해서 빨갱이 노선으로 쫙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고통스럽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살았는데 딱 2010년대 싹 엎어버린 겁니다. 국민의 40%가 광화문에 나가서 텐트로 4달 동안 경제활동이 중단이 됐어요. 그 다음 선거에서 총리가 족벌 재벌가 해체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업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본주의의 좋은 거는 뭐냐? 독점이 아니고 경쟁입니다. 기업 간 경쟁.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얘기가 언론을, 지식인을 통해서 언론에서 빨갱이 논리로 싹 사라진 겁니다. 그걸 앞장섰던 사람이 이건희 씨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냐? 자기가 일본 타켓이니까. 일본은 국채를 자기가 소유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지랄을 하니까, 국가를 안 믿고 하니까 일본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저축을 하면 그 저축을 허가도 안 받고 국채를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국민은 저축을 했습니다. 일본 국민이 분명히 저축을 했는데 돈 받아서,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부채만 많으니까. 어떻게 했냐? 저축한 돈으로 국채를 사는 거예요. 은행에서 마음대로. 일본 국민은 국채를 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국민이 선택한 게 뭐냐? 집에다가 저축하지 않고 집에다가 현금을 보관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본에서 현금을 보관하기 시작한 거는 똑똑한 사람들이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축을 했는데 내 허락도 안 받고 일본 국채를 산 거예요. 1956년에 한번 털린 적이 있었거든. 예금의 70%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30%는 돌려주고. 전쟁 비용 저기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국민들이 국채를 살면 나중에 뭐 한 60, 70% 까일 걸 알니까, 이 씨발 새끼들이. 그래서 일부러 강제로 내수를, 디플레 상태를, 아무리 화폐를 뿌려도 다 저축만 하니까
일본의 국채를 발행해 또 화폐를 뿌리고 화폐를 뿌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돈을 발행을 하면, 예, 돈을 발행을 하면 내가 바로 저축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내 허락도 안 받고 100% 국채를 산 거야. 오, 씨발. 아는 사람들 그때부터 은행을 이용 안 하고 다 현금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그 지랄이 벌어지겠죠. 일본 것 그대로 베끼니까. 우리가 저축을 하면 은행에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국채를 사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인플레 논란은 개소리다. 그래서 왜 총량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회의 구조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그 구조는 되게 불행하고 해가고. 이해 가시나?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아 씨발, 일본 대장성에서 이 지랄을, 주가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한국은행에서 주식을 대규모로 매집을 합니다. 주가 부양을 한다고.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 씨발, 안 쓰고 저축을 했는데 그 돈 갖고 나도 모르게 일본 국채를 사고 일본 주식을 샀어? 인플레 일으키겠다고 국가에서. 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일해갖고 아껴서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저축하면 허락 안 받고 국채 사고 주식 투자한 거야. 한국은행에서. 내 돈인데. 그래서 아는 사람들 그때부터 20년 전부터 집에다, 장판이나 집에다가 현금을 보관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불행한 게 내 돈, 그 자식이나 누가 와서 살인하고 강도가 창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존속살에 살인 창고예요. 고독사 증가. 농사가 최고지. 선진국 갈수록. 그래서 지금도 그 지랄 하니까 점점 월급 받으면 현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금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왜? 현금, 돈 받아갖고 집에다 싸놓을까봐.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에서 제일 큰 신화는 달러나 엔화가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금이에요, 금. 네, 그래서 전 세계 그 선진국일수록 경제학자들이 그 지랄이 벌어지니까 제일 많이 신봉하는 게 금을 신봉합니다. 금 경제론을 얘기해요. 금이 최고다. 금이 최고다. 그래서 그 금 논란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내가 아끼고 저축을 하면 나라에서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강제 저축하게 하고 강제로 다 감시하는 거예요. 왜? 현금 찾아갈까 봐. 현금을 못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집에 쌓아놓으면 골치 아파지니까. 찾아갈 때 막 사인하러, 일본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금 경제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금에 대해서 신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는 거짓말 시켜도 금값이, 금이 최고다. 금이 화폐다. 이렇게 생각해요. 금화폐. 금 자체로는, 근데 요즘 들어서 이 화폐 이동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한 20% 정도는 금, 20% 정도는 현금, 60% 정도는 부동산이나 뭐 채권이나 뭐 주식,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선진국의 트렌드입니다.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있는 사람만 있고 대부분 없는 사람들은 거의 진짜 아마 그런 거죠.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금에 대해서 결국은 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라.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좀 알리라 보니까 지금 화폐 인플레 총량으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화폐 이동으로 이제 좀 있으면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아니 나한테 안 돌아오는 거하고 인플레가 무슨 상관이? 나한테 돌아와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지. 나한테 벌어지는 사건이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게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좀 있으면은 지금 돈이 안 도니까 정부에서 또 30조 또 살포할 거야. 그럼 여러분이 저축을 하면 어떻게? 정부에서 마음대로 국채 사게 하고 일본처럼 갈까 안 갈까 우리나라도. 지금 부자애들은 그래서 5만 원권 싹쓸이 하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봤을 때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할까 안 할까?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 부채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거는 해외에 팔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강제로 막 일본처럼 그런 짓거리 할까 안 할까? 일본한테 배워갖고. 은행에서 마음대로 국채 사고 막, 국민연금 하는 짓거리 보면은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 국민연금 우리 따라쟁이 할 뜻이요. 아, 하라 그래. 괜찮아. 뭐 하면 되지 뭐. 먹고 살아야지 걔네들도. 됐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일본에서 벌어졌던 마법이 한국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이해가 가지 이제. 다. 거기 뭐 왜? 미친 사기꾼 새끼. 전부 저축하고 빚 갚아버리고 앞으로는 빚을 먼저 DSR이라 무조건 빚을 그래서 소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만 가면 우리는 소비 절망 시대에 살게 되는 거야. 나중에 5년 후에는 배달시키면 배달비 10,000원 달래요. 배달비 3,000원 얼마? 10,000원. 지금 그나마 그 외국인 노동자 많이 들어와 있고 농촌에서 외국인들 좋은 때입니다. 그나마. 아마 지금 배달이 5,000원입니다. 10,000원 가요 이제는. 5년 후 정도 되면 10,000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안 쓰고 이제 로봇가 배달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벌써 많은 사람이 노후 걱정. 당연히 지금 방식이 여러 가지일 뿐이지. 자, 오늘 여기 이거 또 밑에 막 댓글 있고 그래서 토요일날 궁금해하시고 막 인플레 논쟁인데 거의 대부분 오늘의 결론. 아, 이 개새끼들 개소리 또 한다. 내가 얘기해. 경제학이고 이 씨발 새끼 개새끼들 이거 유튜브 이 사기꾼 새끼들 또 개소리 한다. 경제학자 나오고 전문가 이 개새끼들 이거 주식 사고 부동산 사라고 또 부추기려고 이 개새끼들 또 인플레 갖고 공갈 오빠 개소리 하는 테이프리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씨발 새끼 금리 올렸는데 이 새끼들 또 인플레 무슨 또 개소리 했다 이거 이 씨발 새끼들. 알았지? 결국 이 개새끼들이 개소리 해갖고 이 새벽에 좀 조회수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아니 근데 이런 얘기 왜 안 하는 거야 이 18새끼들은. 일본에서 그래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저축을 하면은 나라에서 마음대로 빼간다 뭐 이런 거. 그래서 5만 원권을 싹쓸이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도 현금을 집안에 나도 그렇고 우리 아이프 설득해갖고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도둑놈들이 또 날뛰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는 어떻게? 총량 발행이 문제가 아니고 회전 속도, 화폐 총량 이동 속도가 인플레를 결정한 요인이다. 오죽 돈이 씨발 안 돌면은 화폐를 전부 다 지금 통장에다 국가에 돈을 꽂아주겠냐고. 그게 어떤 현상이야 지금. 예.
일본이잖아. 일본에서 옛날 쿠폰 뿌리고. 일본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오죽 안 돌면 또 뿌리겠어. 이번에는 얼마씩 줄까? 이번에 얼마 줄까? 여러분, 이번에 얼마 줄까, 나라에서? 에? 이번에 일본에서 얼마나 줄까? 30만 원? 아씨, 한 100만 원씩 안 주나 또? 아씨. 나중에 또 안 돌면은 또 뿌려. 돈이 안 돌아서 그러는 거야, 돈이 안 돌면 인플레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강제 인플레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 수입국이라 해외에서 올리면 금리를 강제로 올리는 거예요. 인당 50만 원? 100만 원씩 줬으면 좋겠어. 아이, 화끈하게.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지? 끝.